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벅찬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소한 것에서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 오죽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네. 아니, 활기차네요. 지난주에 우리 군님께서 오셨었잖아요. 군인이요? 지난주에 아, 군님. 군이사님. 네. 군이사님. 군님께서 오셔가지고 진짜 정신을 아주 혼미하게 해놓고 갔어요. 그 여파가 일주일이 가더라고.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저는 그거보다 군임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여쭤봤을 때 네. 좀 생소한 반응이었어요. 보통은 이런데 네, 출연하면은 뭐 네. 재밌었다, 뭐 만나서 좋았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스트레스가 풀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풀렸다. 하도 우리한테 철퇴를 내려가지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풀고 간. 그러면서 연말에 다시 오겠다. 좋네. 또 쌓여있을 테니까. 제가 최근에 캐리어를 하나 샀거든요. 뭐 어떤 캐리어요? 유럽 여행 이제 가야 되니까 캐리어를 이제 주문을 시작인가요? 다시? 했는데 캐리어를 주문하면서 약간 그 어딘가에 저 떠올라? 멀리에서부터 비상사태 이게 떠오르는 거야. 이게. 자기가 까다를 하셨군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너무 이렇게 그러진 말고 적당한 가격대에서 타협을 또 했던. 샀어요? 또 사긴 샀습니다. 얼마짜리? 얼마짜리? 그거 한 28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비상사태. 나한테 빌리지. 비상사태. 그럴 거 나한테 빌리지. 아무튼 뭐 샀습니다 결국에는. 뭐 어쨌든. 한번 에디는 유럽 여행을 밥 먹듯이 가니까 필요하죠. 하게요. 있어야지. 네. 여러분들 뭐 승무원이에요? 제가 또 근데 과거의 꿈이 파일럿이었잖아요. 진짜?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고요. 네.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근데 갑자기 시작한 느낌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몇 주 전부터 좀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주부터 진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또 PT 그 횟수가 끝나서 다시 결제했어요? 마지막으로 인바디를 쟀거든요. 선생님께서 아주 신기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왜요? 저를 어떻게 이렇게 체지방만 빠지고 체지방만 찔 수 있냐. 근육량이 고정돼 있고 다이어트 할 때는 체지방만 체지방만 쏙 빠지고 뺐다가 체지방만 쏙 쪘다.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렸고 네. 이번 주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를 또 차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상징이죠. 에디는 뭘 했네요? 요즘에 얼굴에 뭐 덕지덕지. 제가 원래 그 눈에 비립종이라고 해서 약간 눈곱 있는 부위에 그 흰 색깔이 뭐가 났었어요. 그거를 이제 빼러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께서 뭐 점들도 좀 이렇게 빼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래서 요즘에 점 빼는 게 잘 됐다 해가지고 제가 점을 9개를 뺐습니다. 아니 근데 네. 캐리어도 샀는데 네. 그렇게 필요 없는 비필수 소비를 해도 되나요? 비상사태. 점은 있어도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필수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비주얼에 이게 치명적이다. 점이 그렇게 치명적이다? 전혀. 그러니까 점만 없으면 나는 무결점인가. 무결점. 그래서 필수 소비다. 아니야 나 그거 아니고 정말 충동소비였고 이거는 군님이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5만 원 넘었네요. 네, 5만 원 넘었어요. 벌써 지금 5만 원 넘은 소비가 벌써 지금 네. 그럼 난리가 벌써 나고 30 얼마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뭐 저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뭐 소비로 수치로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왜냐면 근데 이게 저는 점을 되게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어요. 최근에 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피부 수술들이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는데 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세수도 물도 절대 닿으면 안 된다 그러고 너무 불편하더라고. 괜히 뺐어? 그냥 비립종만 하나 똑 11,000원 주고 똑 빼고 올 거야. 그럼 빼면은 네. 그 뺐을 때 거기에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살이 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고 살이 있는 거예요. 차오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안 빼봤어요? 네, 저는 안 빼봤어요. 진짜? 그러네. 근데 점이 하나도 없네. 저 얼굴에는 점이 없어요. 근데 에디는 코에 있는 건 왜 안 뺐어요? 뭐 어려운 건가? 어려운 수술인가? 코는 연예인들이 많이 찍잖아요. 셀럽의 상징이라고요. 고소형? 코는 일부러도 찍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또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에 좋아가지고. 네? 코에 뭐가 묻으셨네요? 이렇게? 무슨 소리야? 이거 이런 건가? 무슨 소리야? 코에 점이 있으시네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정말? 미인점이다.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아니 대부분의 코에 점이 있으시네요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해요? 그런 걸? 네. 사람들 되게 무례하다. 뭐가 그래? 그냥 좀 넘어가. 그런 생각이 넘어가. 내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만 점점 이게 부끄러워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도 한번 뺐었는데 네. 저는 이거에 한 3배 정도 뺐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일상생활이 가능하세요? 진짜 엄청 아프던데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아파요. 마취 크림을 바르자마자 하는 거예요. 마취가 안 됐는데. 근데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이 뺐어요? 그냥 조금만 빼도 되잖아. 근데 되게 많긴 했어요. 많기도 했었고. 네. 뭐 어떻게 쏟은 거예요? 지금 에디도 굉장히 몇 개 뺐어요, 에디? 9개. 9개. 9개, 3배면은
저 27개잖아요. 진짜 끝도 없이 뺐어요. 와 너무 그러면 세수도 일단 못했겠네. 못했죠. 와. 거의 빈 곳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진짜 사진 있는데 와. 네. 근데 저는 어머니가 싼데 안다고 그러니까 저도 뺄 생각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엄마 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싼데 안돼. 근데 피부과가 아니었어요. 그냥 의원이었어요. 그럼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청 많고 포토칼로 빼줘요? 칼로 도려냈어요? 뭐였는지 못 봤어. 눈을 가려서 못 봤는데. 아, 눈을 가렸어? 근데 레이저 아니었을까? 레이저겠지. 그렇게 믿자.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지. 그래요. 네. 고생했네요. 뭐 소비 잘하고 계세요, 웩스는? 전 진짜 아끼고 있는데요. 진짜 갑자기 요즘 거의 안 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 또 얼마나 쓰겠어요. 제가 침대 처분한다는 거 보고 올 게 오고 있구나. 또 이제 새 집을 채우기 시작하겠구나. 맞아요. 연말의 승리는 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집을 미친 듯이 보고 있죠. 그게 시작이다 이제. 개미지옥이요, 개미지옥. 스크랩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집 크기가 2배가 됐죠? 2배 좀 넘는 것 같은데. 그건 없죠. 옵션들은 없어졌죠. 옵션은 있어요. 있어요? 저거 뭐야? 그냥 기본적인 옵션. 냉장고, 에어컨, 그 인덕션.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은 없죠. 수납 공간이 있어요. 좋다. 붙박이 하나 있어요. 좋다. 좋은데 구했다. 13평인가? 와, 진짜 넓다. 몇 우리 평이에요? 저 한 10평 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아예 무옵션이어가지고 그 수납장부터 그치. 다 샀어. 냉장고도 냉장고 없고. 없었잖아. 책장, 냉장고 다 사가지고 저는 그날 진짜 거의 뭐 여행 한번 갔다 오는 줄 알았어. 저도 사야 돼요 다. 아 그래요? 이제 시작이구만. 제 거 살래요? 몰려. 수납장, 필요 옷장.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집에 남는 강아지용 계단이 있는데 왜 혹시 필요하세요? 그게 무슨 강아지 계산은 어땠어? 내가 혹시 왜 필요할 필요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전자피아노 필요하세요? 저희 집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근데 있어요 그건. 아, 그렇구나. 놀랍지만 있어요. 아니 뭐 중고장터야? 혹시 수납장 같은 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한번 문의 주세요. 좋네요. 네. DM 주세요. DM 주세요. 그래요. 오늘 뭐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MBTI인데요. 그 중에서 T 대 F가 오늘의 주제예요. 근데 이게 선정된 이유는 네. 맥스가 과연 F인가 T인가에 대해서 유구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쟁이 어디 있었죠? 우리가 언젠가는 이거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그리고 결정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본인의 정체성을 위해서. 지금 본인이 F인지 T인지도 모르고 혼란스럽다. 대충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정해줘야 된다.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이건 되게 막중한 그 책임감을 갖고 이 그쵸. 주제를 하는 거야. 그쵸, 그쵸. 내 진지하게 인생의 방향성을 임하는 위해서. 그쵸. 그렇지. 저희는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거고 네. 이제 회사에서나 어떤 사생활에서나 네.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맞아.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오늘 정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쵸. 네. 아주 내 삶의 중요하고요. 방향성을 왜 여러분들이 정해요? 일단 저는 본인도 F인지 T인지를 헷갈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러면은 그 밖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줄 수밖에 없다. 본인이 그렇지. 이제 못 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거를 해보려면 일단 본인의 나만의 주장 뭐 이런 거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저희 의견부터 우리 알았어. 오케이. 오늘의 흐름은 네,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네. 객관적인 테스트를 거친 뒤 좋아요. 그리고 이 결론을 내준다. 그럼 그 결론은 제가 내는 건가요? 여러분이 내는 건가요? 우리가 내죠. 우리가 그래요? 내는 거지, 그럼 우리가 저는 내는 뭐예요? 받아들여야죠.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에디가 보는 맥스는 뭔가요? F인가요? T인가요? 지금 약과를 먹고 있어가지고 카야가 먼저 좀 해주세요. 진짜 편하게 하네요. 아니 너무 배고파. 제가 해볼게요. 제가 보는 맥스는 평소 성격을 봤을 때 성격은 완전 T 그 자체예요. 근데 왜 F라 헷갈리냐? 그 본인의 취향이 있는데 그 취향이 전반적으로 좀 감성적이야. 그래서 그 감성적인 부분 때문에 F로 오인 받지만 맞아. T 그 자체다. 잘 T 그 포장된 자체다. T랄까? 전 그래서 100% T라고 생각합니다. F일 수가 없다. 근데 그러니까 취향 말고 T로 느끼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모든 어떤 판단이라든지 평소에 사고 음. 회로라든지 리액션 이 모든 게 저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나는 T인데. 그래, 저는 확실히 T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도저히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는 F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당연히 F다.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다.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겉핥기로 아는 사람들이 F라고 많이 아는 건가?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맥스는 저는 유전자는 F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왜요? 우리 엄마 아빠 알아요? 혹시 부모님 MBTI 알아요? 몰라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 표현이나 방식들은 T에 가까워. 그건 맞아. 하지만
본인의 그 표현을 하고서 마지막에 좀 이게 그 저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살피고 저 사람의 감정을 또 이제 신경 쓰고 이런 것에서 이 사람이 태생적으로 F인데 T처럼 살고 싶어 하는구나. 멋있는 T를 봤다. 존경하고 싶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건 F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그 동경이라는 게 네. 동경한다고 해서 그 성향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타고나는 거다? 그치. 이거는 타고나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반대네요. 서로. 네, 저는 맥스를 T라고 생각하고 에디는 F라고 생각하고. 그 유전자 얘기에서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저희 아버지가 ESFP네요. 카톡에 뭐 해놓으셨어요. 아니 맥스보다 잘하셔. 본인 스스로를. 어머니는 모르시죠? 엄마는 몰라요. 어머니가 T일 거야. 아닌데 우리 엄마가 진짜 그러면은 그런 게 있는 거 유전자에서 T랑 F랑 결합하면 혈액형처럼? 혈액형처럼 그런 게 있는 거야? A 뭐 그거 있잖아요. A형도 A5랑 B오랑 해가지고 ABO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아니 근데 그거죠. 이제 성격이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물론 후천적인 것도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합천이 산물이 T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후천적으로 T지만 아직 F의 감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F의 감성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저희끼리 이제 네. 의견을 좀 나눠봤으니까 네. F의 상징은 보통 공감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공감을 잘해주면 F성에 가깝다고 해서 네. 제가 공감 능력 테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둘 좋네요. 중에 하나를 네. 골라보시면 돼요. 네. 제가 이거 출제 열어보면 되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둘 중에 더 기분 좋은 칭찬은 1번 넌 정말 대단해 천재 같아. 2번 넌 진짜 따뜻해 천사 같아. 난 둘 다 잘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1번은 넌 정말 똑똑해 스마트해. 대단해 천재 같아. 2번은 그게 T일 것 같은데요? 따뜻해 천사 같아. 그런 걸 판단하지 마시고 솔직히 마음에 이거부터 T야. 나 F라면서. 하려고 그러고 이거부터 T야. 봐봐. 그냥 본인의 마음 가는 거를 빨리빨리 골라야 돼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알았어, 고를게요. 1번. 1번. 다음. 시험을 망쳤을 때 더 위로되는 말은 1번. 야, 나도 망했어. 이번에 진짜 어려웠어. 2번. 이번이 어려웠네. 너 원래 잘하잖아. 1번. 1번. 3번.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1번. 지갑 속 가족 친구들과의 사진이 없어져서 슬프다. 2번. 2번이요. 민증? 네. 4번. 친구가 연애 상담을 한다면 1번. 마음은 이해되는데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겠다. 2번. 그 마음 잘 알지. 친구한테 이입하다 보니 눈물이 고인다. 1번. 다음. 인스타스토리 DM은 1번. 팔로우 관계라면 누구에게든 보낼 수 있다. 2번. 진짜 친한 사람한테만 보낼 수 있다. 1번. 다음. 학창시절 내가 더 잘 풀었던 문제는 1번.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시오. 2번.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다음을 개선하시오. 1번. 다음. 남들이 보는 나는 1번. 강인하고 공정한 사람. 2번. 온화하고 상냥한 사람. 2번. 다음. 잘못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야. 솔직하지가 않아. 자, 이제 계속해볼게요. 네. 내 생각 흐름의 종착지는 1번. 물음표인 경우가 많다. 2번. 느낌표인 경우가 많다. 1번. 다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1번. 생각을 잠시 멈추고 플랜 A, B, C, D를 생각한다. 2번. 생각나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도한다. 2번. 2번. 다음. 더 좋아하는 영화는 1번.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 2번. 뇌를 자극하는 영화. 이거 어렵다. 저는 1번이요. 다음.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감정이 삭제됐다.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세상이 온다면 나는 1번. 감정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고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2번. 안 돼. 감정을 느낄 수 없으면 너무 삭막하잖아. 유유. 1번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힘들 때 나에게 더 힘이 되어주는 친구는 1번.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친구. 2번. 조언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친구. 1번이요. 결과를 봐보겠습니다. 바로 나오나요? 네. 공감 능력 수치 123%. 와, 그러니까 이게 거봐, 난 F야. 자, 들어보세요. 무한한 감정의 경계를 자유롭게 뛰어노는 유니콘. 역동, 활기, 아이디를 상징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울하면 그때까지 우울해지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를 많이 타는 편이죠. 여러 감정을 잘 느끼는 만큼 감정 기복 또한 큽니다. 그대가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내가 한 말이 혹시나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곱씹어 봅니다. 하지만 공감하기 귀찮다고 느껴지는 상대에게는 대강 질문 몇 가지 던지고 영혼 없는 공감을 던집니다. 사랑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한번 꽂힌 곳에는 무한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대는 희노애락 모든 감정을 풍부하게 느낍니다. 감정이 사라진 세상은 빛을 잃은 회색빛 도시 같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그거예요. 공감하기 귀찮다고 느껴진 상대에게는 대강 질문 몇 가지 던지고 영혼 없는 공감을 던진다. 그거일 수 있어요. 제가 맥스의 그 FT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은
F로 포장하길 좋아한다. 아. F 포지션을 자꾸 유지하려고 한다. 아. 그래서 MBTI 검사도 못 믿는 게 어. 남에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한 걸 투영한 것 같다. 근데 이 테스트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지 관리를 한다. 그치. 근데 저는 그 뭐 비슷한 맥락인데 네. 전 MBTI 검사 자체를 잘 그 안 믿거든요. 티야. 그러니까 MBTI 검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피 뽑아서 나왔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피야?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의견인 거야 너무. 그러니까 이게 본인부터 본인의 그거에 대한 딱 그게 확신이 안 선다는 거예요. 아 이거 그거네. 본인이 되고 싶은 상. 근데 MBTI는 근데 사실 본인이 되고 싶은 상을 선택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MBTI에 대한 해석을 이제 다르게 하는 거네요. 네네네. 만약에 되고 싶은 거 고르면 그럼 나도 그거 맞춰서 고르지. 그럼 나도 F고. 그럼 P고. 카야는 F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진짜? 저는 F로 안 살고 그래 싶어요. 보이는데? 근데 왜 노력을 안 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 노력해서 되는 아니, 게 있고 안 되는 게 여기서- 있지. 점이야 노력해서 뺄 수 있지만 MBTI 노력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나 여기서 하나 초심 발언해도 돼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해봐요. 난 요즘 MBTI 때문에 스트레스 티들이 받아? 기고만장해졌다. 어, 난 이거 소신 발언합니다. 왜냐면 말해봐요. 과거에는 F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든 진짜든 왜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을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면 배려 있게 할까? 이랬는데 갑자기 MBTI가 나타나서 T라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해. 그러니 T들이 기고만장해지더니 난 T인데 이러고 이제 막 말이 이제 막 하기 시작해.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한다. 아니, 근데 무슨 티를 만난 거야? 아니 근데 왜 T에 대한 공감이 없어요? F가 맞아요? 왜 T가 왜 그랬을까 T를 생각해봐요. 공감 안 해줘요? 왜냐? 어? 그동안 T가 그만큼 억눌려서 아.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 친절해야 되고. 어때요? 좀 억눌려서 살았어요? 저는 F인데요? 제가 봤을 때 T인데 어쨌든 그동안 T들이 너무 억눌려 있었다. 네. 그동안 에디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음. 뭐 공동체 사회 뭔가 그래. 그리고 뭔가 계속 막 공감해주고 그런 그래. 거 강요받았다. 강요받아.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숨겨야 된다고 강요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당당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나다움을 찾고 자유로운 비평을 하는 어. 근데 저 그건 있어요. 그 카야를 보면서 그러니까 카야를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완전 극티다. 어. 근데 카야 보고 아 저렇게 살면 편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좀 더 거죠? 자세히 얘기해 아니 주세요. 어떻게 사는 거죠? 도대체 아주 그러니까- 엉망으로 산다고 얘기 아니야 엉망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F적인 면을 아예 걷어내고 어. T 그 자체로 살면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카야 보고 아 저렇게 살아도 친구 생기고 우죽사 하고 있잖아. 이렇게 살아도 우죽사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였어요. 나는 그게 뭘 말하고 싶었냐면 아 저렇게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구나. 아 근데 이거는 T랑 F 차이가 아니라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카이는 딱 이래. 자기가 우리도 막 인스타 팔로우 사건으로 인해서 바운더리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과 굳이 스킨십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뭔가 T와 F의 그거보다는 I의 그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I의 특성. E와 I의. E가 아닌 I. 저는 I와 T의 결합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도 결합을 I인데요? 갖고 있으니까요. 나도 아닌데? 본인도 I랑 T의 결합이시잖아요. 저 I랑 F요. 네. 한번 보시죠 이제. 과연 F인지 T인지. 네. 사실 앞에서 한 테스트는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여기서는 공감 능력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럼 일단 좀 더 깊게 저희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T랑 F를 나누는 성향들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죠. 한 사람이 T나 F 중에 한 면만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아니고 어느 게 더 강하게 이제 발현되냐? 그거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MBTI도 퍼센트로 나눠서 보잖아요. 그쵸. T가 몇 퍼센트고 F가 몇 퍼센트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T와 F의 차이는 그거예요.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회사든 어디든 그 의사결정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 근데 T는 정의와 공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 객관적 뭐 근거, 인과관계, 진위 여부 이런 걸 통해서 내리는 걸 좋아하고 F는 관계와 화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지향적으로 이제 결정을 많이 내리게 된다고 해요. 어떤 거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이거 되게 애매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관계와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 근데 그 수단이 논리랑 근거인 거예요. T죠 그러면. 그렇지. 그래요? 끝이 T네. 봐봐 헷갈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 어. 자기는 이걸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결정은 이걸로 한다. 그래. 그럼 결국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치.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나는 중요하게 생각해. 하지만 논리가 중요해라고 그래. 하면. 아니
말로는 관계 화합 중요해 하면서 결정은 논리적인 걸로 갖다 댄다? 카야가 정확하게 분석했네.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그 관계와 화합을 그 잘 유지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논리인 거고. 근데 아니야. F 입장에서 좀 대답해봐요. F 입장에서는 저는 일할 때랑 일상관계랑 좀 다른데 일할 때 말고 일상을 얘기할게요. 저는 이 친구들과 약간 미묘한 불편한 대화를 나누는 거 싫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논리적으로 얘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조금 기분 나쁠 것 같은 내 표현인가 어투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말을 안 해요. 좋은데? 그러니까 그 말투를 부드럽게 그게 맞는 것 해도 같은데? 내용의 기분이 상할 수 있으면. 그치. 예를 예를 들어 막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라도 얘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이렇게 뭔가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내 논리가 맞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인정해준다. 왜냐면 정말 반대다. 인정하는 이유는 그냥 불화가 싫기 때문에. 화합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조화가 중요하고.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이게 막 나한테 크리티컬하지 않은 이상 이거를 막 내가 참는 게 낫지. 화합이 더 중요하다 나한테. 그 화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한 게 뭐야? 관계를 지키기 위함이죠. 그치. 나라기보다는 우리의 관계.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런 직원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그게 티라니까요. 그래요? 맞지. 저게 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직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잔소리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죠. 잔소리는 진짜 이 사람이 싫어서 하는 거다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을 바꾸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런 걸 제가 아린나로 던졌잖아요. 저는 이거는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싫어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F의 감성.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바꿔주고 이 사람이 더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 이게 그냥 내가 싫은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잔소리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있는 그대로 좋으면 되니까 그냥 화합이 더 중요하다. 그래, 이게 완전히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두고. 저는 말투가 따뜻하고 차갑고를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에 잘못이 있다면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막 쏘듯이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당연히 이렇게 가까운 관계면 좀 둘러둘러서 하지만 핵심은 말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맥스는 티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얘기해 보자면 제가 그런 적 있어요. 한 3년 정도 전에 제일 친한 친구랑 관계가 멀어진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친구가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제 의견을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공감을 한 게 아니라 넌 지금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엄청 꽤 긴 시간 동안 했어요. 한 3-4달?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막 그러니까 저는 3-4달? 그러니까 저는 그게 친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밀어붙였는데 어쨌든 한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한 1년 정도 연락을 안 했었고 그 뒤로는 이제 그런 걸 좀 안 하게 됐죠. 학습된 F네. 봐봐. 튀어나온 게 T잖아. 나는 학습된 T인 줄 알았는데 애초에 유전자가 T였네. 첫 항목이니까. 네, 일단 넘어가요. 네. 일단 첫 항목에서는 정의와 공평이신 T로. 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말한 거랑 완전 비슷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팀원이든 어떤 가까운 집단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T라면은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A한테 널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너가 옳아. 근데 이런 부분에서 너도 잘못했잖아. B에게도 똑같이 너도 이런 건 옳았지만 이런 건 잘못했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F라면 좀 더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요. 그 갈등 상황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A의 입장도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B의 입장도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약간 차이점이 있대요. 어떤 쪽이신가요? T야? 저 T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대학생 때였는데 이 무리랑 이 무리랑 싸운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지금은 약간 비하하는 거였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판사라고 불렀었어. 100% 미안양. 너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냐. 판사. 내가 공감해 달랬지. 우리를 판단해 달랬냐고. 그치. 에디는 어때요? 에디는 뭐예요? F로서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친구가 그 3명이서 친구인데 나머지 둘이 싸운 거야. 에디 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저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접착제 역할을 진짜 잘해요. 그래서 여기 가서 공감해주고 근데 박쥐? 아니야 이게 그런 거야. 여기 가서 F로 공감해주고 나쁘게 몰아가지 마요. 그래요. 자꾸. 제가 근데 나도 F인데? 이런 마음으로 너한테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해해보자. 그 사람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이쪽 가서 얘기하는 거지. 이쪽 거짓말도 못해서 얘가 지금 너를 이렇게 좀 이해했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만나는 자리를 내가 만들어도 될까? 그럼 이런 거 잘해. 저는 만들어도 될까는 안 하는데 어쨌든 저도 요즘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또 학습된 거죠. 맞아요. 변한 거야. 나 이게 불편해. 이 세 명의 관계가 애매해지는 게 불편해. 진짜? 이게 내 최고 우선순위야. 카야는 무조건 T 쪽이죠. 그쵸 일단. 그렇고 내가 뭘 여기서 얘네를 붙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 안 해요. 그냥 저는 진짜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주고 너네 둘이 다시 붙을 의사가 있으면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막 자리를 만들거나 좋게 막 이렇게 말해줘서 하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어차피 그 본인들의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억지로 붙여봤자 다음에 또 그럴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I와 E를 구분할 때도 그랬고 이 T랑 F를 구분할 때도 그렇고 카야가 제일 끝에 있고 에디가 제일 끝에 있으면 제가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맥스는 원래 여기였어요. 제 쪽. 근데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건 어쨌든 저쪽이에요. 사건으로 인해 1년의 사건으로 인해 자꾸 저쪽을 가게 된 거야. 홈쇼핑 사태로 인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쇼핑몰 사태로 인해. 우리가 지금 학습된 게 나의 성향이 뭐냐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원래 내 성향이 뭐냐를 찾는 그치. 거잖아. 원래 T다. 맥스. 피를 뽑았을 때 뭐가 나올 거냐. 그걸 지금 하는 거니까. 판사피가 나온다. 이미 나온다. 판사피가. 그 심지어 나온다. 대학생 때였어요. 맞아. 대학생 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때까지 쭉 치고 살았던 거예요. 네. 넘어갈까요? 네. 다음 번 해볼게요. 다음은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코멘트를 할 때예요. T는 이제 머리로 결정해서 좀 더 이성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 때 넌 그걸 머리라고 저 이렇게는 얘기 안 해봤어요. 뭐라고? 넌 머리를 너 그걸 머리라고 달고 다니니? 이런 얘기는 안 해봤어요. 생각이 있냐 없냐. 여기가 극단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차갑게 비판을 한다는 것 같고 비판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그렇죠. 거구나. 근데 이제 F는 좀 마음으로 결정해서 감성적이다. 예를 들면은 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이거 약간 문제를 다르게 바꿔보자면 어떤 사람이 더 답답한가를 판단해보자면 한 명은 머리가 나빠. 논리적으로 부족해. 그리고 한 명은 좀 따뜻하지가 않아. 더 답답한 건 논리가 부족한 쪽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티네. 아니야. 이걸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일과 일상을 우리가 분리해서 얘기해야 돼요. 저는 일적으로는 다 T가 더 좋아요. 여기서. 근데 저는 일상도 그래요. 그래요? 100% T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일상이라면 내 주변인이잖아요. 내 주변인이 그렇게 약간 좀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게 너무 답답해. 진짜? 그래서 속상해. 그러니까 세 4달 동안 친구를 그렇게 진짜? 이래라 저래라 했지. 그게 안타까워. 전형적인 대단하다. 진짜 T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잘. 나는 진짜 그냥 난 감정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게 더 이제 비판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냐. 예를 들어 이성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얘의 어떤 논리적인 걸 지적할 거냐 아니면은 감정적인 거를 지적할 거냐 어느 게 더 크냐인데 저도 사실 그 논리적인 쪽이거든요. 진짜? 근데 이성 어느 친구? 게 네, 이성 친구에 있어서도.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학습을 해서 그렇게 안 하긴 하죠. 학습되기 전을 이제 생각해봐요. 어땠는지. 학습되기 전을 생각해봐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T죠. 아니 뭐 의미가 있나? 뒤에 거 하는? 지금 거의 모든 게 다 T로 보여. 마지막도 좀 중요한데요. 책을 보거나 예술 작품을 볼 때의 반응이에요. T는 예술 작품을 봐도 자연스럽게 비판과 비평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의 감정이나 정서가 상하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왜 이렇게 이 그림을 표현했지? 작가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서 감상하기가 좀 어렵다. 좀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다. 이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고 F는 자연스럽게 리액션을 하고 칭찬한다. 왜냐면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칭찬을 해줄수록 그 사람의 뭔가 장점을 발현시킬 수 있겠지? 약간 그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 맞아. 와 어떻게 이런 작품을 그래. 너무 멋져요. 너무 멋있어. 껍데기처럼 좋은데? 지금 먼저 나온다는 거죠. 아 일단 맥스의 의견 들어볼게요. 어떤 쪽인지. 전 이거 무조건 T 쪽이에요. 진짜 이거 무조건 뭐 T야.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늘. T 그 자체야. 근데- 에디는 그냥 무조건 칭찬부터 나와요? 저는 일단 무조건.
근데 안에 혹시 그런 버튼이 있어요? 근데 나 이해했어. 사람들이 나한테 왜 껍데기라고 부르는지 이해했어. 왜요? T들이 날 껍데기라고 불러. 아. F가 날 보면 같이 좋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그쵸. 내가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에디한테 T 판별기는 그거네. 그러네. 나한테 껍데기라고 하냐 마냐. 맞아. 나 지금 알았어. 그럼 그 측면에서도 맥스는 T네. T네. 내 T야. 아니 맥스. 근데 봐봐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다 했을 때 저는 좀 이게 어떻게 보자마자 그렇게 좋다 아니다가 튀어나올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좀 보고 아 이게 의미하는 것도 좀 생각하고 이걸 왜 이렇게 했지도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적인 것으로서 되게 좋다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랑 다른데 전 예술 작품은 좋다 나쁘다를 주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 자체가 모호하니까 바로 좋다 아니다가 나올 수 없는 거야. 아 역시 T야. 근데 껍데기들은 그냥 보자마자 좋다. 그치? 아니 뭔 줄 알고 좋다 그러냐고. 무슨 음식 먹을 때도 입에 넣자마자 맛있다 그러잖아요. 전 진짜 그거 이해 못해요. 강아지 보이지도 않았는데 귀엽다고 하고. 강아지 무슨 색깔인지도 안 보이는데 귀엽다 그러고. 아니 그게 아니 거기다가 왜 잣대를 들이미냐는 거지 나는. 아니 잣대가 아니라 진심을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자꾸 오히려 티가 더 진심이야. 그러니까 이건 같은 의견이긴 해요. 그러니까 리액션을 할 때 뭔가 바로 나온다? 그러면 진심이 아닐 확률이 높다. 그치.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야. 진심의 반응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에선 진심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물어봤어.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아니 근데 T라고 해서 무조건 싫다 하지 않아요. 좋다고 할 때도 그치. 있지만 그게 어떤 분석과 생각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진심으로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한테 진심으로 뭔가 물어봤으면 나도 진심으로 고민해서 대답할 건데 일상적인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이거 어때요? 좋아요? 이게 그냥 다가야. 그렇다고 생각해요? 관계니까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오죽사 미팅을 해. 그럼 제가 다 좋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강아지가 있는데 귀여워. 먹을 거 있으면 맛있어. 이게 어떤 인간관계잖아. 그거는 꼭 이렇게 진심일 필요가 없다.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거는 즐기는 게 좋은 거다. 좋다고 느끼는 게 화합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다. 독재야 이건 난. 뭐라고? 감정적 독재? 무조건 좋아야 된다. 그냥 해라. 약간 의미 없고 그냥 해라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이야 지금.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좋아해라.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생각이 많으시네요. 저희가 지금 4개 정도 항목을 봤는데 아니 반박의 여지가 없이 T라고 하니까 무조건 T야. 여기서 F를 고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컨텐츠 실패했어. 왜냐면 이게 뭔가 애매해야 되는데 막 T일까 F일까 그치? 막 어떤 면에서 저는 F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2개가 T고 2개가 F니까 과연 이거 결론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카야랑 나랑 막 F다 T다 이렇게 그치? 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T야. 그냥 역시 T야. 저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카야가 가져온 자료들이 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근데 다 F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다 T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증거다. 우리가 증명한다. 우리가 어떤 컨셉추얼하게 고르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나도 진심으로 T 쪽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제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 근데 본인의 어떤 본인을 F라고 생각하는 F적인 면모들을 한번 어필해봐요. 마지막 마피아의 최후의 반론처럼. 죽이기 전에. 우리가 꺾을 거예요? 죽이기 전에. 근데 그것보다 왜 제가 검사 결과 F로 나왔는지 지금 잠깐 생각해봤는데 네. 검사의 질문 문항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의견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냐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찍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치. 그것들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내가 잘못된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F를 기대한다. 그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야. 난 T인데. 아니 그니까 왜 F처럼 행동했냐고요. 그 행동도 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목소리가 문제야. 저도 이 생각 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다기보다 취향. 아까 말한 그 취향이 감성적이라는 게 목소리도 한몫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가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아웃핏이 되게 젠틀하게 보이잖아. 그런가? 그러니까 부드럽게 보이잖아 사람이. 근데 그거는 살쪄서 그런 거고. 아니 날렵하고 푸근하다가 아니라. 옛날에 봤으면 다르다. 아니야 날렵과 푸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드러운. 뭐요? 지금은 있어. 푸근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이거는 뭐야? 나 근데 진짜 목소리 맞는 거 같아. 그치. 이게 사람이 나쁜 말을 해도 나긋나긋하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맞아. F처럼.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걸 기대해.
다정하고 이런 걸 아. 기대하는데. 그 말을 좀 가시 돋게 해봐요. 더 아까처럼? 제가요? 아 이거 뭐 약간 뭐야 티 양성소야 뭐야? 아니 본인이 싫다잖아. 그렇게 포장되는 게. 아까 나는 그냥 내 생각 얘기하는데 어. 그냥 그게 그렇게 들리나 봐요. 아. 그리고 그거를 아, 저는 이거 벌써- 팟캐스트 진행하면서도 모니터링 하잖아요. 네. 하면서도 느낀 적이 많아요. 뭐가? 내 생각보다 되게 목소리가 나가. 둥글둥글하다. 둥글둥글하다. 어. 그래서 자꾸 나한테 저음을 깎아달라고 그러거든. 난 너무 좋거든 이 목소리가. 근데 본인은 아 저음 깎아달라고 한 건 발음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저음이 많아서 발음이 잘 뭉개지는 느낌이라. 그러면 결론은 나왔네요. 가시 돋친 말을 해라. 여기 뭐 무릎 팍도사예요? 아, 이거 목소리 다 때문에 위장이 되니까 자꾸 목소리 때문에 그게 가려지니까 당신이 팀을 어떤 돋친 말을 해라? 어투로 증명하라. 그러면은 근데 사실 증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T라는 어떤 배지를 달고 하니까 나는 T. 왜냐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맞아 오해하지 못하게. 맞아. 나는 T. 난 찬성이야. 이렇게 달고 다니죠. 아니면 그냥 어떤 의견을 말할 때부터 그냥 얘기해요. 저는 T인데요. 전 어. T고 전 지금 가시돋친 말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착각하지 나 마세요. 여기서 반대. T들이 기고만장하다. T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T가 F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또. 그거 F처럼 행동하는 건 뭐예요? 응? 뭔가 부끄러워하고 가시도 아니 하는 건 무슨 뭐야? 소리예요? F로 어떻게 생각해? 좀 이렇게 뭔가 가시돋친 말이 생각나더라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없으면 그냥 좋다. 전 그걸 아유 그 세상의 모든 걸 그렇게 그 가치가 있냐 없냐로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래 F가 해야 되는 말 아니에요? 네?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지? 어떤 거를 이건 인성 문제인가? 이걸 그러니까 굳이 이걸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그 굳이라는 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거 있으면 그냥 말하고 안 이게 말할 아니야. 거면 안 확실히 저는 말하고. 중간이에요. 두 분의 중간이에요. 아무튼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두 분의 중간이라서 이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죠. 근데 에디는 거기서 이제 그냥 좋은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예를 들어 내가 너 미친 듯이 소름 끼치게 싫은데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야. 감정이 중간이면 좋은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그게 왜 거짓이야? 싫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나쁜 게 0이고 좋은 게 100이라면 한 8, 90 정도의 내 마음이 가했을 때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디는 50이어도 50에서 40에서 그냥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거지. 세상에 뭐 반성하세요. 도대체 진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죽사는 좋아요? 오죽사 좋죠. 몇이에요? 네? 오죽사 한 80? 그럼 그 정도 좋을 때만 이제 좋다고 해주세요. 아니에요. 지나간 아무한테나 좋다고 하지 말고. 네. 세상의 모든 F 응원합니다. 아주 흥미롭고 네. 오늘 드디어 제가 그렇게 외롭게 주장하던 사실이 네. 사실로 밝혀져가지고 너무 속이 시원하네. 그러니까 사실로 밝혀졌고 본인이 또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인정을 하시나요?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진짜 피를 뽑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4주 후에 만나요. 피 뽑아서 알 수 있으면 전 정말 뽑아보고 싶어요. 아 진짜 답답하다. 모든 객관적인 이 증거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본인은 T라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예요. 전에는 내가 F일 것 같다였다면 지금은 F가 아닐 수도 있겠다 쪽으로 좀 기울은 상태예요. 점점 계속 바꿔줘야 돼요. T들한테는 F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런 게 없죠. 그냥 기대하는 다르다라고 거? 느끼는 거죠, 그냥. T들은 F한테? 기대하는 건 딱히 없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만약에 본인이 T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F 성향의 애인을 만나면 힘들 수는 있다. 저는 그거 정도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F가 T를 만나면 힘든 거지. T가 힘들죠. T가 왜 힘들어? F가 상처는 F가 다 받고 T는 할 말 다 하고. T는 왜 상처 안 받는다 생각하세요? T도 상처를 받아요. T가 무슨 넌 상처를 왜 이렇게 받아? 생각이 있니 없니? 그 T라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T가 무슨 T도 감정이 있고. 챗 GPT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이고 감정이 있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상처를 준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지내는 동안 안 맞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다예요. T끼리 만나거나 FF끼리 만나는 것보다는. 네. 저는 왜 계속 제가 F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나 지금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거 안에서는 공감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경험한 거 안에서 이제 뭐 누군가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게 나오면 거기에 몰입을 잘하고 거기에는 공감을 잘해. 그래서 T처럼 뼛속까지 T야. F처럼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공감 그런 면에서는 공감 잘해요.
내가 느꼈던 거를 같게 느낀 사람한테는 엄청난 유대감을 느껴요. 뭐 캐리아 얘기하는 거야? 캐리아를 누군가가 나처럼 좋아한다면 엄청난 유대감 느끼겠죠. 그거랑 특히 영화나 뭐 그런 것도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어떤 감정을 느꼈어. 근데 누군가랑 우연히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해. 엄청난 유대감을 갖게 되죠. 하지만 그 외에 내가 잘 모르겠고 안 해봤고 뭔가 그냥 다른 사람의 그런 감정을 대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공감이 이렇게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약간 그런 거. 근데 나는 T랑 F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F는 이 사람의 감정 터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건 알겠거든요. 그럼 T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야? 객관적인 사실 논리. 그거를 신기하네요. 같은 답변이 떠올랐어요. 봐봐 이거 빼박이야.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사실 논리. T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논리였다. 그러면 F는 뭐냐? 그거는 애매해요. 공감인 것 같긴 한데 그 공감이 조화. 무엇인지. 제 생각에 조화한 거. 관계 조화. 네, 나 갑자기 또 떠오른 사례가 생겼거든요. 저는 약간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요. 주장을 해. 근데 들었을 때 이 주장이 왠지 이 사람이 그냥 약간의 픽션을 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 때 있잖아요. 저는 근데 안 물어봐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얘기했고 이 사람이 뭐 과장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축소했을 수도 있고 그거 중요치 않아 나한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누는 우리가 지금 즐거운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와 관계네 이거 진짜. 우리가 어떤 변호사와 판사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판사, 그러니까 검사, 판사가 한 명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 검사, 변호사, 판사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이 대화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냥. 나는 거기가 좋은 거야. 근데 이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거 맞아? 그거 아니지 않아? 너 진짜 그랬어? 이게 나는 튄 것 같아. 근데 이게 나는 처음에는 되게 공격적으로 들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궁금했던 거구나. 그치. 저는 그 거짓말을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진심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관계에서 나한테 어떤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나랑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그 사실이 중요한 거야. 내가 진짜 진심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어. 재밌구만. 어때요? 맥스는? 저는 무조건 생각하죠. 뭐가 생각해요?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관계를 그가 말하는 문장 순서대로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가 사실이었는데 그러면 3번까지가 사실이었어.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4번에서 얘가 조금 헤매. 그럼 그 뒤로는 안 들어요. 그런 것 같아. 확실히 T입니다. 진짜. 진짜 T야. 진짜 빼박이에요. 이거는 티셔츠를 입고 다녀야 돼. 거의. 나는 끝까지 들어. 끝까지 있다가 5번이 끝난 다음에 공감해줘야 돼. 바로. 아 그래?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 이게 타이밍 놓치면 안 돼. 왜냐면 타이밍도 중요해. 얘기가 끝나고 나서 한 3초 있다가 아 진짜 이러면 안 되고 끝나자마자 아 그래? 이게 나와줘야 돼. 근데 신기하네요. F 한 명만 공대였네. 나도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본인을 이미 T로 포지셔닝한 거야. 분위기상. 저는 그런 건 관계 없어요. 전 T이지만 문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었겠죠. 저는 그런 작품이나 이런 거에 이입은 잘해요. 감성은? 그럼요. 그렇지. 재밌었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T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결론 저는 T라고 생각하고요. 판사는 아니지만 T라고 결론 내보겠습니다. 맥스는 T다. 네, T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T라고 생각하고 제 인생을 설계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누가 뭐 MBTI 뭐 해요 이렇게 하면 자랑스럽게 T라고 얘기해. 그냥 T만 얘기해요? 뭐 IS 뭐 얘기 안 하고. 난 T야. 일단 전 T입니다. 제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F로 알았던 맥스를 지금까지 F로 알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혼란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붙이고 아니야 내 생각에는 걔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줄 알았어. 걔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뭐 들을 거예요? TT 어때요? 트와이스 TT? 너무 좋아요. T 2명이잖아 여기. 좋다. 여기 T 2명이니까.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